기억. 늘 소통 부재지 사실. 자, 나를 태운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었지. 없는 후기. 일단 등장인물 주인공 홍루, 단테, 가치우, 가환, 이제 가모. 그리고 선인들은 엮을게요. 이게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가모, 선인들, 그리고 또 누구 있지? LCB는 묶을까? 근데 LCB 딱히 요번에 막 한 개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 같이 한 이 정도가. 그리고 좀 여러분은 생각나는 거 있나요? 생각나는 등장인물? 보통 이 정도가 주역이다 보니까. 아, 시춘이, 깨시춘, 시춘이하고 이제 뭐 나머지는 생각나면서 말할게요. 홍루,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더니 하고 늘 실실 웃는 게 좀 걸렸음. 이제 제가 전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한 몇 번 말했잖아. 얘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흘러야겠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진짜였음. 근데 그 감정을 버린 게 아니라 깊숙이 묻어둔 거였음.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웠어. 마음 구석에서는 이런 걸 다 느꼈을 거니까. 마음 구석에서는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근데 그 가주대전 2일차에 가치우가 물어볼 때 자꾸 말 빙빙 돌리는 건 되게 답답했어. 이게 가치우 시선에서, 그러니까 아무 감정 못 느꼈으면 홍로같이 생각도 못해. 가치우 시선에선 다 보였을 텐데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고집이 워낙 세서 라고 하신 게 그거였어요. 본인이 생각한 건 잘 안 꺾음. 그 고집이 그 고집이었어. 이제 난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렇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렇답니다 하면서 그런 거였어. 근데 이제 문답을 통해서 점점 원하는 걸 말하더니 결국은 본인 감정에, 그 결국은 절정 부분에서 본인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연출 뚝 터지는 연출 나올 때 지렸 나올 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대사 참 좋았어. 찰나가 쌓여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살아간다.
이 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찰나에 솔직하게 살겠다. 조금 이제 림버스 일장을 할 때는 살짝 얘 왜 웃고 있기만 하지? 하면서 좀 멀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비극적인 이면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홍루가 잘 못했다고 할 만한 건 그거지. 어릴 때 가화 큰 거 아니니까 이제 동생 이름을 이어 쓰는 가환 앞에다가 사람은 죽어 박은 거하고 대호기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준 거.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제대로 안 해준 거. 사실상 소통의 부재임. 그러니까 그 8장에서 홍로한테 화가 나 있거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원인이 다 소통의 부재다. 근데 그 소통의 부재 원인이 무력감이었어. 공멸일 때 사실 되게 많이 말했잖아.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뭐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라고 막 여러 번 말했잖아. 사실 동네방네 말하긴 했음. 가지 말라고. 근데 그 결과가 다 찢겨 죽고 가무한테 들은 말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기만 하렴. 이거였음. 애도 그러니까 입을 다물 만한 상황이었어. 충분히 입을 닫을 만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가 결국 다른 피해자를 낚는 악순환. 근데 마지막엔 결국 잘 됐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 좀 그래도 수감자들 변화 중에 제일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제 웬만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수감자들이 이제 1, 2장 나온 애들 빼면 극 초반에 나온 애들 빼면은 다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잖아. 이제 극 초반에는 사실상 이제 게임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어떤 애들이다라는 느낌이었지. 좀 이런 정신적인 성장을 비춰준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4장이라고 생각했거든. 4장은 표현 방식이 미흡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연출로 때우는 느낌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스토리도 되게 좋았고 좀 이해를 못할 만한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개연성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이제 당위성도 되게 좋았고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얘가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라는 들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마음속
이번 장 이후 마음속 순위권으로 치고 올라옴. 그리고 우리의 시대 단테. 틀딱 그 노인이요? 원래 인간은 늙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뒤에서 설명하긴 할 거예요. 뭐 이해를 못하진 않아요. 이해는 못하지는 않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뿐이지. 이제 나는 그 이해와 수용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대 이해는 할 수 있어. 단테 사실상 최종장 직전까지는 홍루 과거 영사기였음. 대오기와의 갈등을 그러니까 완전한 영생도 아니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시점이 돼서는 그냥 영생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대오기와의 갈등을 풀도록 되게 중요한 시대였다. 였어. 본격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상 이제 다른 것보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번에 그 철암사 안에서 홍루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앞으로 수감자들과 지내면서 생길 일 그런 거 말해줄 때 아이 광고 말해줄 때 이때 방송에서 말 많이 안 했는데 그 찐으로 감정 되게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마이크 끄고 훌쩍하고 있었어. 훌쩍거리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요번에 단테도 되게 너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단테가 최종장에서 한 번씩 터트려 주는데 요번에 제일 많이 터트려 줬다고 생각함. 이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림버스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게 맨날 말했잖아. 그 버스 팀은 가족이야 하면서 그랬는데 얘는 이럴 거고 쟤는 저럴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하면 할 때 그때 진짜 확 올라왔어. 너무 진짜 요번 제일 단테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좋고 가족 같았어. 그냥 시계 보트 세계 최강의 시계 단테워드 뉴게이트 째까까까까 아 너무 좋았다 이번에. 깨시춘 어린애가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그냥 홍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용케 잘 자라졌어. 이런 개 같은 집구석에서 용케 잘 자라졌다고 생각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인들이나 가모 같은 사람들이 남긴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이미 귀족들이나 이제 아까 보였듯 가원춘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을 이미 뒤틀어 놨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다. 그게 제일 이제 앞으로 홍원이 해결할 문제고 이제 어디서든 홍원이 할 일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함. 그게 제일 큰 죄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참 잘 컸어. 마음이 예뻐. 그리고 이제 회상신에서 숨 안 쉬어졌을 때 몇 번 있었는데 그 숨을 쉬게 해준 베이비 시춘 감사하다. 이제 본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 지렁이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좋은 날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음. 지금 마음 변치 않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지렁이는 여전히 들고 있어. 그 순수함이 홍루가 자기 생일상 대신 줬다고 했잖아. 그 순수함이 참 눈부셨던 것 같아. 오늘 자기는 뭘 안 했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축하도 받고 오빠랑 하루 종일 놀 수 있대. 아, 이 순수함이 참 눈부시지 않냐? 되게 근데 이거는 또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건드리는 장이었던 것 같아 이게. 늘 말하지만 이제 버스 팀은 가족이야. 그러니까 되게 치밀하게 잘 짰어요 이번에.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데 버스 팀은 가족이야. 홍루는 가족이지. 그러면 홍루 동생인 시춘이도 가족이야. 시춘이는 가족이다. 치유햄 가치유 뭔가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즐거웠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치면은 이제 동양 철학 위주로 많이 읽거든요. 이제 공자님 말씀이나 뭐 순작 원학편이나 그런 거 읽고 뭐 역사책 많이 읽고 동양 철학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단 말이야. 근데 모티브다 보니까 모티브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많고 좀 품은 캐릭터 메이킹에 되게 감탄함.
되게 그 손에 손꼽힐 정도로 잘 만든 캐릭 같아. 손꼽힐 정도로 잘 만든 캐릭 같음. 이제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공자를 존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 아우의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을 주지 않으면 아우의 그 푸름을 짐작할 수 없겠구나. 이 대사가 인상 깊은 이유가 이제 사실 기존의 사람들이 되게 홍루한테 화나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랬었잖아. 이제 뭐 대우기도 그랬고 시춘이도 그랬고 뭐 완전 외부인으로 치면은 설반도 그랬고. 근데 이 가치우는 사실상 원한이 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스토리상으로는. 그런데도 이제 말하는 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아우에게 기대가 많다는 거야. 아우의 푸름을 짐작할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이미 가치우 안에서는 홍루가 푸르른 사람이라는 걸 사실상 반 확정 짓고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 하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되게 홍루한테 거는 기대가 있고 거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 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상 홍루에게 걸고 거는 기대와 걸었던 기대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 맞아. 한 줄 요약하면 이거지. 홍루한테 되게 거는 기대와 걸었던 기대가 많다. 그리고 우리 아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변 사람 되게 아낀다. 그리고 아이 광고 진짜. 주변 사람 되게 아끼는 것 같은. 그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선왕충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굳이 이제 뭐 자로나 이제 몰랐으면은 그냥 자로나 그런 사람들한테 호의나 붙여주면 돼. 그 흑수묘나 그런 것들한테 호의를 붙여주면 될 건데 굳이 홍루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굳이 홍루한테 말하고 이건 청하는 거다 하는 게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예 그걸 끊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실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겉으로는 그 시춘이하고 사실 조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나이가 많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여동생이 이상한 기생충에 조종당해?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보? 그걸 눈 뜨고 어떻게 보?
그리고 그거 그 뇌횡한테 한 대만 맞아라. 이거 그냥 조져도 되는데 굳이 자로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줘. 되게 주변 사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말은 그렇게 막 안 해도 사실 말하는 것도 보면은 되게 주변 사람 많이 아끼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되게 좀 버스팀 말고 되게 호감 가는 캐릭터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7장까지만 해도 돈키호테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좀 별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가르치려고 한다. 이제 딱 그게 맞는 것. 내가 평소에 그 공자 존경하는 이유가 짐승의 시대에 인간의 길을 가고 가르치려 해서 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가치유한테 이식함. 내가 싫어할 수가 없는 캐릭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준과 선이 매우 명확하긴 하죠. 그리고 근데 보통 원래 제가 이런 캐릭을 많이 좋아해요. 이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보고 광명을 찾으러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 사실. 그리고 가환. 음, 무슨 느낌 제일 많이 받았냐면 뭐라 해야 될까 얘는 이제 첫인상은 사실 합창은 좀 별로다 이거. 합창은 좀 별로다. 사라진. 첫인상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거 홍루편 연속 재생해놔야겠다. 좀 깔보는 스테레오 타입 캐릭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사연이 많고 나름 속이 깊은 캐릭터. 그게 참 안타까워. 나오 공멸일 이전에 잠깐 한 번 나오잖아요. 공멸일 이전에 공멸일 이전에 가환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큰 뭐라 해야 될까 작은 형? 그냥 작은 형 느낌이야. 근데 이제 본연의 레전드 상판떼기? 잘생기긴 했어. 제일 잘생긴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눈앞에서 왜 대우기만 살리고 내버려뒀냐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사람은 죽으면 홍루를 곱게 보진 못하겠지 사실.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 홍루를 미워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었어요 되게. 근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풀린 것 같긴 해요 개인 감정은. 근데 근데 그게 시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제 본인도 본인 감정 탈애를 풀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이제. 굳이 이제 철암사 문 닫힐 때 그냥 테레비 깨버리잖아 가원이가. 이제 그냥 홍루가 싫었으면은 그냥 둬도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풀렸다? 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야 에고 장비에 이런 것도 있었냐? 몰랐넹. 이거였어가지고 좀 갑자기 가트와 구트 돼버림. 밉진 옛날처럼 좀 경계하거나 밉지는 않아. 그냥 얘도 안타깝다. 엔사 근데 엔사 들어갈 정도의 악인인가까지는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메인 빌런이죠. 엔사가 사실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가환이 그 정도의 악인인가? 그 정도로 악한 캐릭터고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 방송에서 말했는데 가환도 이제 시스템의 피해자, 그러니까 홍루가 시스템의 피해자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실상 젊은 가시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젊은 캐릭터들이 다 지금까지 홍원의 시스템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도 피해자인데 사실상 이제 엔사에서 활동하고 지금까지 받은 모습으로는 이제 가해자가 된 피해자지 라고 생각이 들고 가모 선인들 사실 뭐 딱히 할 말이 없음 얘네는. 아 이거 어떡하게 계속 나냐 이거. 딱히 얘는 할 말이 없음. 그냥 없음으로 함 이건. 왜냐하면 다 그랬거든. 이제 권력자 스테레오 타입이 내가 이제 이거는 와우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래 다 알겠지. 비 내려주고 농작물 잘 자라게 해주고 왕국 풍요롭게 해주고 그 다음한테 누구한테 가겠나? 죽지 않게 해줄 자에게 가겠지. 라고 나오거든 그런 대사가. 다 이룰 거 다 이뤘으면 불로불사 얻고 싶겠지. 그래서 딱히 뭐 동정도 안 가고 사실 지금까지 지의 홍원의 문제점을 다 만들어낸 장본인들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좀 그나마 그래도 변호의 여지가 있는 게 가모도 선왕충에 풍이라고 나왔네? 선왕충에 기생 당하기
이전에는 이전에 더 저랬을까? 근데 이제 사실상 그 변호의 여지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지. 그냥 다 선인들 덕인데 왜 너 선인들한테 봉사 안 해? 이거는 사실상 그게 안 되지. 이제 홍루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지. 사실상 감호라기보다는 그 의지를 좀먹고 뜯어먹은 선왕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음. 그래가지고 딱히 좀 마음에 드는 건 그거였어요. 그냥 이제 그것도 있었지 이제 노인연금이 개정돼서 이제 선인분들은 가택연금으로 네. 딱히 동정할 여지도 없고 동정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이제 뭐 정말 전형적인 권력자 노인 늙은이들 보는 것 같았어 가지고 뭔가 아쉬운 거 이제 그게 더 지금 상황 현 상황이 이제 더 비극적이긴 한데 아쉬운 건 아 조지고 싶었는데 이걸 가택연금으로 굶겨 죽이네. 그거긴 하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는 이제 원래 그런 장 끝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해가지고 제가 손칠 수 있도록 뇌횡도 한번 써볼까? 뇌횡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어가지고 괴물들에게 인간을 인신공양해서 막말로 이게 그거 아닌가 사실상 이제 괴물들에게 인간을 인신공양해서 특이점을 받는 날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나는 이게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 이제 중간에 나오잖아. 그 이게 짧게 지나가긴 했는데 그 겁에 질린 시종 하면서 단역 나왔잖아. 아직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있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하나쯤. 그래서 딱 좀 주요 인물들은 이거였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얘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서 한번 써보는 거긴 한데 뇌뱅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이제 되게 많이 싫어했잖아. 이제 중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싫어했잖아. 이 새끼들 그냥 깡패 새끼인데 뭐 의리 있는 척 한다고 이상할 건 없죠 사실상.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었거든 중지 같은 경우는. 근데 뇌행은 되게 멋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사실상 간지가 안 날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해. 아저씨 수염 목소리 조 무기도 지림 이퀄 중년 간지 이제 딱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이제 상하 관계가 확실하고 이제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 오히려 사투리가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뇌횡보다 메르소 카포를 먼저 봤으니까 메르소 카포는 이제 근데 그런 말은 없잖아. 이제 뭐 사투리를 쓴다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투리를 쓰면 좀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매횡이 심심해. 진짜 멋있었어. 그 목숨 구걸도 되게 멋있었던 캐릭터 같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내 목숨 하나 살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면서 막 그러잖아.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간지 빼면 좀 낭만 있고 간지 빼면 시체인 캐릭. 그냥 간지가 없으면은 안 되는 캐릭이야. 그냥 그러니까 딱 그거야. 이 매횡의 캐릭터성은 뭔가요? 간지입니다. 중년 간지예요. 그럼 그거 말고는 뭐가 남죠? 없습니다. 중년 간지를 빼면 그냥 씹새끼예요. 나쁜 놈이에요. 중년 간지 빼면 그냥 날개 하나 좌지우지하려는 그 엄지 집단의 행동 대장 같은 겁니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간지가 있어서 커버가 된다. 사실상 어찌저찌 다 나오긴 했죠. 이제 뭐 엄지도 나왔고 검지가 뭐였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중지는 뭐 꼬박꼬박 얼굴 비추고 약지는 걔네잖아. 그 6장에서 나왔던 그 과학자 애들. 그리고 소지는 이제 우리 치우햄 있는데. 그리고 아마 9장이 료슈랬지. 료슈 잠깐 이야기해볼까? 료슈만 잠깐 이야기해볼까?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상 추측이죠. 료슈만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료슈 뭐 로드맵에서 볼 때는 다음 장 주인공이랬지. 끊어질 수 없는 이었나 료슈? 주인공이랬지. 수라의 길. 수라의 길이라고 대놓고 치우햄이 말해준. 이제 그리고 솔다토 맞나? 솔다토하고 대화할 때 솔다토가 얘한테 막 주제 넘은 말 하자. 그 무슨 뭐라고 말을 하잖아. 그때 혓바닥이 100개가 있어도 모자랄 거다 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되게 높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이가 계속 나오죠? 뇌횡도 한번 언급했었지. 그리고 이제 원작이 지옥변이죠. 그리고 원작 지옥변에서 주인공 요시대 자식은 그 화형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좋게 끝나려나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좀 잘 됐으면 애들 버스팀은 가족이라서 애들 좀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추측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료슈가 좀 이제 사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억에 되게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 큐사 일본 폭발경 그건 뭐 사실상 가정 사실이고 그건 료슈가 큐사 출신이라며. 그거는 뭐 사실 가정 사실이고 이제. 근데 왜 큐사지? 아무튼 뭐 혹시 뭐 그 개념 소각기인가 그거 나왔었잖아. 불 태워가지고 기술 소실시키는 거 뭐 료슈 딸이 료슈 딸이 뭐 개념 소각기에 타서 죽었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잘 있을란가 하면서 이게 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름인 건지 참 되게 많이 기대되긴 해. 근데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은 아이인데 몸에 가지 꽂혀서 생명 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와 나 이건 진짜 회수할 자신이 없는데?
야 어떻게 애 엄마 앞에서 애를 죽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진짜 회수할 자신이 없는데? 좀 그 복잡한 감정이 되게 많이 기대가 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좀 8 장을 대충 료슈는 딱 이 정도? 그러면 야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그치. 뭐냐 그 체스트 버스터 나왔지. 그 조기린 체스트 버스터. 그 조기린을 그렇게 써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끔찍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까지 봤던 림버스 컴퍼니 그러니까 대단원 중에서 제일 좋았음. 내 최애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 라인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개연성도 좋고 진짜 다음에 나올 장을 어떻게 풀까라고 기대가 너무 많이 돼. 이제 좀 내가 본 것 중에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내가 말했잖아. 사장은 연출하고 되게 좋았다. 근데 이제 동랑은 이해가 된다. 이제 그리고 동랑은 되게 안타까운 캐릭터다라고 했었고, 근데 동백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오장은 되게 왕도적이다. 좀 슴슴한데라고 했었고, 이제 6장은 난 캐서린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었고, 7장은 돈키호테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근데 8장은 딱 그런 게 없었어. 뭐 너무 슴슴하지도 않고 막 이 등장인물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얘 행동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 되게 이해가 많이 됐어 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림버스 컴퍼니 최고점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림버스 컴퍼니의 최고점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되게 좋았어.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내용 보다가 진짜 눈물 감정적으로 북받쳐 가지고 목 메어 가지고 말 못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사장 날개 펼칠 때도 말은 잘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잔테가 막 홍로한테 이야기하면서 할 때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북받쳤어 가지고 방송 중에 말을 안 했었는데 되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는 8 장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극 F를 떠나 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이런 감정선 건드린 거에 내가 되게 약해. 극 F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그 뭐랄까 되게 그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고 본인 이런 감정선에서 되게 내가 좀 약해 가지고 사장도 이제 울컥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제 6 장은 사실상 손 놓고 보고 있었고 그랬구만 하면서 6 장은 사실 손 놓고 보고 있었고 7 장도 감탄해서 보면서 하긴 했는데 7 장은 이야 하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이제 울림을 준 거는 요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림버스 컴퍼니 프로젝트 문의 행보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절차 탁춘 진행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제 뭐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것까지 림버스 컴퍼니 8장 바라볼 수 없는 후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끝.